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크게 웃어본 게 언제이신가요? 무엇이 나를 가장 미소 짓게 하나요? 요즘 같은 봄날 엄마에게 꽃 선물한다고 풀밭에 앉아 풀을 잔뜩 뜯어서 가져오는 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볼 때, 야식으로 라면 끓이는데 두 봉은 아무래도 부족해 세 봉 끓이자 둘이서 마음이 잘 맞았을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번 주에 엄마 이모들이랑 울릉도로 봄여행 간다 하시는 전화기 너머 건강하고 설레임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올 때, 문학관에 달아주시는 애정과 격려 가득한 따뜻한 댓글들을 읽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웃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건 대단한 성취와 같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의 일상의 기쁨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감각들이 무뎌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챙기고 돌보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둔 가장이자 가난한 소설가입니다. 추운 날씨에 장작을 구해 군부를 지펴야 하는데요. 돈이 충분치 않아 장작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빨리 장작을 구해 군부를 지펴 가족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요.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는 어린 아들의 자라나는 아랫일을 보며 또 방긋방긋하는 아기의 미소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데요.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처자,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처자, 최만식 지음. 1. 장작. 오후 강변으로 장작이든 뭘 좀 살까 하고 나갔다가 허행을 하였다. 강에는 많은 뗏목이 내려와 밀렸고 일변 뜯어 올려다 쌓고 하였다. 강 언덕은 온통 뗏목 뜯어 쌓은 걸로 묻히다시피 하였다. 장작도 마침 큰 배로 2배나 들어와서 한편으로 푸면서 한편으로 달구지에다 바리바리 실으면서 하고 있었다. 백장작을 도거리로 산 당자인 듯 자가사리 수염에 마고자짜리가 이럭저럭 분주히 날뛰고 있어 장작 좀 살 수 있을까요? 하였더니 선뜻 네, 몇 차나 쓰시렵쇼. 하면서 굽실한다. 시제라야 20원밖에 없었다. 그중 10원은 가용을 써야 하고 10원으로 장작이면 한 50관, 솔가지 같으면 한 30단 살 요량이었는데 더럭 몇 차냔 소리에 그만 오가리 들어 50관 말은 차마 못 내고 한 100관만 하기를 그나마도 무서무서히 하였다. 백관입쇼? 자가살의 수염은 아니나 다를까 잔뜩 그렇게 시뻐하면서 이 근친스런 나그네를 위아래로 한번 씻어보더니 그런 장거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보다 먼저 저리로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다. 공으로 나무를 얻으러 왔다가 거절이나 당한 것처럼 얼굴이 화텟 달고 무렴하였다. 뗏목은 뜯어 쌓은 지가 오랜 걸로 잘 말라서 켜가지고 빠개기만 하면 곧땜직한 것도 무더기 많이 쌓여 있었으나 장작을 100관 따위는 잔거리라서 팔지 않는다는데 황차 뗏목이리요. 물어보기조차 부질없는 노릇. 이내 발길을 돌이키고 말았다. 그러고서 돌아와 할 일 없이
헌 괴짝을 쭈그리고 앉아 부서뜨리고 있자니 심사 잠옷 울적치 아니치 못하였다. 이사할 때 잔 세간을 넣어가지고 온 희연 괴짝 2개다. 2개를 죄다 부서뜨렸자 하루 뗄 나무가 될까 말까 한 것이 소리만 동네가 떠나가게 요란타. 아내가 하도 을신연스런지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부엌 문지방에 지어 섰다가 푸뚝 걱정이 오늘은 그거라도 뗀다고 내일은 또 어떡한다오? 한다. 나는 반 일그러진 노루발로 휘어붙인 못 1개를 뽑기에 있는 힘을 다 들이면서 천천히 물었다. 내일도 불을 떼야 하나? 그럼 안 떼요. 반드시? 밥이야 온 수치 조금 있으니 풍노에라도 익혀 먹는 데지만 제일 어린애 때문에 군부를 안 떼고 어떡하오. 내일일랑 그럼 양복장쯤 부시기로 하나? 이왕이거들랑 당신 책상만 좀 부셔 뗍시다. 책상은 하여커나 수입의 도구니깐 맨 마지막으로 일어나 아니오우. 남의 앞에 나가서는 심지어 강변의 장작장수한테까지도 걸핏만 하여도 주눅이 들어 억지는 고사요 필요 혹은 떳떳한 의사의 표시나 자아와 사리의 주장을 변변히 하지 못하곤 하는 천하의 소심옹졸한 주변이었으나 다만 집에서 아내에게만은 썩 조리 있고 침착하고 능청스럽고 한 달변가일 수가 있었다. 세상에 무섭지 않은 사람, 억지와 궤변을 받아주는 사람, 이를테면 만만한 사람이라곤 오직 그 사람밖에 없었다. 옛날 남산골 어떤 선비 양반 하나는 그랬더라오. 아내가 하는 말이었다. 하도 살기가 구차해 집 기둥을 다 깎아 군부를 뗐대든가 온 밥을 해먹었대든가. 우리도 아마 그 짝이 날려나 보. 우리야 그보다는 아직 좀 나은 편이지. 에휴, 낫긴 무화가 나오. 남고 살더니 10원 내지 20원은 당장 있으니깐. 정 다급하면 10원짜리 지전으로 불을 떼더라도. 아이고, 그 양반은 기둥이나마 깎아뗄 집이나 있었다오. 우리 남이 셋집 아니에요. 남의 집을 기둥을 막 깎아떼요? 무릇 존재한 것의 가치의 변화란 이대지 무상한 법이야. 나는 괴짝가를 손들은 생철대를 잡아떼느라고 지질이 승강을 하고 있었다. 그 방울집게가 있으면 꼭 좋겠다면서도. 참, 누구네 집에 보니깐 방울집게가 있습디다만 이 생철띠가 이게 괴짝이 본래의 괴짝일 시절엔 이 괴짝을 튼튼하게 하는 소임을 하느라고 어여시 존재할 이유와 가치를 지녔던 것인데 괴짝이 하루아침 뗄나무거리로 전락을 한즉슨 든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서 되려 방해스럽기만 하니 생철띠가 없었더라면 좋은 부셔떼기가 편해? 그러니까 괴짝을 부셔 뗄나무 허기가 불찰아니요. 운명인저. 방울집게 좀 빌려다 드리오. 대저 재능이나 혹은 기술의 사람과의 관계 역시 절실히 이와 방사한 바 있음인저.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암만 해도 잡아떼어지지 않는 생철대의 울분을 참지 못해 꽝꽝 노루발을 휘둘러 괴짝을 짓이겨 대었다. 손 가까이 절국공이라도 없는 것이 한이었다. 이미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잃어버린 재능이나 기술의 질곡이란 참으로 화가 나는 것이었었다. 소리는 더욱 요란하여 가까스로 재원인 어린 놈 선잠만 깨워놓았다.
한 번이나 잠이라도 들려면 을에 3, 40분씩 1시간씩 삐대는 아이였다. 아직 생후 8개월이라 매일 너댓 차례씩은 잠을 자야 하면서도 그 한 번인들 젖꼭지를 문 채 또는 다독거리는 대로 순히 잠이 드는 적을 본 일이 없었다. 그런 아이를 가뜩이 선잠은 깨어놓았으니 아내의 칭언이 조련할 리 없었다. 들어가면서 한바탕 사설이 있었음은 물론 칭얼거리는 놈을 안고 마루로 나와 서성거리면서는 잠들고 깨고 하는 것까지 너희 아버지만 닮을 건 무엇이 있느냐고 신경이 벌써부터 이렇게 예민하다간 자라서 직업도 너희 아버지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부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양이는 소설 쓰면 엄마 착한 아들 아니라고 늘 하는 소리를 자작노래 삼아 또 내고 있다. 이 선비 이유는 서로 다르나 자식으로 하여금 문학을 시키지 말고 싶은 생각은 나 역시 아내와 일반이었다. 이 즈음 더욱이 소설을 쓰기란 마치 모래바탕을 걷기 같이 타박타박 핵심만 쓰이고 흥이라곤 꼬투리도 나지를 않았다. 그러는 것을 쓴 약 먹듯이 찡그리고 앉아 며칠씩 승강을 하여가며 가까스로 한 편 겨우 맞춰가지고 읽어보노라면 흡사 그 걷던 모래바탕의 모래를 한 줌 쥐어넣고 씹기같이 맛도 향기도 운치도 다 없고 입맛만 고약스런 것이곤 하였다. 그러하건만 당장 미엄의 거리를 위하여 억지로 아직껏 쓰고 있기는 하던 것이나 요새 같아서는 참으로 소설을 쓴다는 것이 큰 형벌을 치르기였다. 자연 자식을 이끌어 그런 고생길로 들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도 돌려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부모로서 자식의 직업을 절대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또 새로운 제너레이션도 나처럼 고생스런 문학을 하란 법은 없는 것이었다. 괴짝 부수는 소리에 지나다간지 재술 할머니라는 동네집 노인이 끼웃하면서 이 집은 세간살이 고만 하나보다 하고 들어선다. 어서 옵쇼. 세상 귀찮아 죄 두드려 부시고 말랍니다. 그랬수? 몸으로 돌봐 좀 참으시오. 나무를 살 수가 있어야죠. 돈을 가지고도. 푸달지게 가진 돈 소리는 끄은이 하면서 아내가 말을 거두는 것이다. 강변에 장작이 2배나 들어와서 모두 실어 나르고 하면서도 글쎄 몇 참 팔아도 100관만 팔래니까는 적다고 아니 판대는군요. 아유, 그래 나무를 못 사? 아깐 괴짝을 부시구랴. 불은 떼야 하고 어떡합니까? 아유, 온 그렇거들란 아쉬운 대로 우선 톱질간을 가. 죽대기라도 사다 떼겠지. 떼긴 좀 해퍼도. 톱질간이란 제재소요. 죽덕기는 제재하고 난 지스러기였다. 그러나 그것도 납부와 판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아쉬운 대로 우선이라면서 쉬운 양으로 말을 하였다. 아무나 가도 파느냐고 물었더니 팔다 뿐이냐고 한다. 그렇다면 허실 삼아 가보는 것이라고 마침 한 개를 다 부수고 난 길에 쉬기도 할 겸 마루전으로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사무쳐 땀이 나고 원판 약한 몸이 돼 힘이 부쳐 그러구려. 노인은 그러다가 또 손가락 쳐맨 것을 보고 더욱 아유, 손을 다 다치고. 서투른 솜씨일수록 일은 더 저지른다고 아니옵니까?
아유, 그리게. 다 참 선비라니. 조용히 앉아 글이나 허두룩 마련인 걸 가지고 저렇게 해보지 않는 노릇을 하자니. 아유, 옛말이죠. 그럼 옛날이야, 선비가 어딜? 그런 조용히 글이나 하고 앉았기로 마련한 옛날 세상에 나들랑 않고서 다 늦게 선비 만년에야 생겨났다. 선비 구실도 선비 구실답게 못하고 머슴 구실도 머슴 구실답게 못하고 애매니 봉변입니다 그려. 촌 노파를 데리고 어디 당한 소릴까마는 무심중 나와진 말이었었다. 삼. 지문. 제재소 주인은 30 대시나 된 젊은이로 전화도 몇 번 빌리러 갔었고 시내 내왕의 기동착칸에서 종종 만나고 하는 사람이었다. 눈이 크고 검고 눈썹이 짙고 그리고 언제 보아도 입에서 담배가 떠난 적이 없고 하여 인상이 특별히 깊었었다. 여전히 담배는 입에 물고 나무를 조금 얻으러 왔노라 하였더니 댁에서 떼실 겁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고는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묻는지 몰라 하는 것을 혹 타동으로 보내실 소용이면 들을 게 없습니다. 박잘한 것 같지만 동네에서 조금씩 노나떼게도 모자라는데 번연히 타동으로 내보내 되겠습니까? 하고 설명이 자상하다. 강변의 그 자가살이 수염에 비하여 이런 상등지인이 이 고장에도 있는 것은 매우 유쾌한 일이었다. 이따가든 내일이든 사꾼을 얻어가지고 와 달아가기로 하고 백관값 14원을 치렀다. 돌아와 중문간에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하고섰는데 윤동이가 누구네 것인 것 타작한 벽가마니를 지고 지나갔다. 윤동이, 내일 일 맞춘 데 없어? 아니요. 내일 우리 일 하루 해줄요? 글쎄요, 무언뎁쇼? 죽대길 한 100관 샀는데 그걸 전화를 갭쇼? 전화르고 굵은 건 대강 좀 빠개고 해야 할까봐. 내일 일 못할까 본데쇼. 어째? 발을 다쳤죠. 그럼 사꾼을 하나 사주든지. 글쎄요, 알아봅죠. 당장 뗄 게 없어 그러니 내일 부디 하나 좀 사주구려. 요새 마당질에 바빠서들. 삭바뀐 일반 아니오. 건 그렇습조만. 이튿날 새벽이었다. 아직 자리에 누웠는데 마당에서 아내와 윤동의 안악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회화가 들렸다. 사꾼 못 샀으니 달리 구해보시라고요. 웬만하고들랑 애 아버지라도 좀 벌써 일 간걸요. 발 다쳤다면서. 아유, 발 좀 다친 핑계하고선 일벌이 아니에 어떡하자고요. 나는 차라리 어떤 핍절한 것이 가슴에 엉키고 쓴웃음도 나와지지 않았다. 아내가 문소리를 약간 거칠게 내면서 방으로 들어온다. 세상 이런 인심이 어딨어? 예사지. 아무리 무지먹지하고 인정머리 없는 것들이기로니 그게 되려 인지상정이겠지. 도적이 인심이지 상정이에요. 이웃간에 그래 당장 나무가 없어 불을 못 댄다는 소리를 듣고도 발 다쳐 일 못합네 하더니 기껏 딴 데는 일을 가면서
그래야 오라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정은 가차온 대로 기울게 마련이거든. 오늘 일간 그 집이 우리하고 부담 아마 가찹던 모양이지. 다 같은 삭 받고 일 하루 해주게 멀고 가찹글 어째가리요? 경우로 해도 우리가 먼저 말을 했으니까 우릴 먼저 해줘야죠. 소위 정실이란 거 아니오. 내가 윤동이한테야 무어요. 단지 한 동네 한 이웃에서나 살 뿐이지. 내가 그 사람네 모 한 포기를 꽂아주었소? 김 한 포기를 매주었소? 아무 유관할 것도 대단스러울 것도 없는 사람 아니오. 그럴래서야 나는 명색이 소설가, 그 사람은 시체 노무자. 나는 그 사람 덕을 많이 보았지. 여름 내에 그 사람 네 가서 채소를 사다 먹은 것만 해도 어디요. 나야 그렇지만 소설을 써가지고 무얼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준 것이 있어. 그 사람이 소설 읽은들 재미라 아우. 애당초에 소설가니 문학인이 따윈 그 사람 네한텐 아무런 생각도 없는 존재거든. 오히려 명색 없는 존재라고 해야 적절할는지 몰라. 아유, 도야지의 진주라고 나오시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겠지. 사실이지 뭐요. 하여튼 그런 명색도 생각도 없는 소설가보다는 자기네 노동하는 사람들끼리가 서로 유관하고 가차올 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되놈의 인심이죠. 하이, 에이, 명색 없는 존재가 부질없이 존재를 주장하니 주장이 되지요. 아유, 억당 고만저만 해두슈. 누가 자기더러 공으로 일해달랬습니까? 버젓한 삭주맸지. 그 삭 줄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이길래. 당신 골밭두룩 앉아 소설 쓴 원고료지 뭐요. 누굴 위해 쓴 소설인데? 그 고객이 누군데? 아무가 됐든 힘들여 소설 써다주고 정당하게 받은 돈이면 그만이지. 지정 귀탱이다. 이건 노동의 품삯 받은 돈, 이건 소설 원고료 받은 돈. 그렇게 갈라서 적어놨댔디까? 적혔으나 다름없지. 그렇길래 다 같은 하루 품삯 3원이면 3원을 준다는데도 내 돈은 마다하고 딴 데로 일을 가는 거 아니오. 원고료 받은 돈은 아마 4주 전이든감? 그 이하지. 대참 기가 막혀. 에휴. 아내는 그만 웃어버리고 도로 밖으로 나간다. 사. 직업. 아내는 웃었던 것이나 근들 유쾌해 웃었을 바야 없지만 나는 조금도 웃음의 소리가 아니었다. 변설의 희롱도 아니었다. 살이 아프도록 진정의 말이었다. 턱을 괴고 엎드려 담배를 붙여 물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역시 하루바삐 변통을 내어야 옳으니라고. 무어나 힘들지 않는 일로 직업을 얻고자 두루 생각하는지 오래였다. 편안한 걸 취해서의 힘들지 않는 일이 아니었다. 몸이 약하고 근력이 붙이니 그러한 체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야 되겠으므로였다. 가장 회사 방면의 사무원이 좋기는 좋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글씨가 형편없이 악필이 되어서 어떤 의미로는 제일 적당치 못한 것이 나에게는 사무원이랄 수도 있었다. 또 기질로 하더라도 심히 불규칙성이요 루즈하여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나아가 똑같은 문서 처리 등 속의 일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사무보기에 제법 견딜 만한 제목도 막상 아니었다. 신문이나 잡지 방면이라면 일찍이 종사한 일도 누차 있고 하여 과히 손속은 서툴지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계제에 문필 세계로부터 완전히 손을 씻고 싶었을 뿐더러 지금 새삼스럽게 40개의 먼지 낀 퇴직 저널리스트를 무엇에 쓰자고 털어내세울 궁벽스런 신문 잡지도 있을 며리가 없었다. 장사는 화중지병이었다. 노동은 근력이 붙이고 또 배운 적이 없어 할 줄도 몰랐다. 공장 노동이라면 모르되 꿍꿍 땅 파고 지게질하고 하기야 배우지 않더라도 아무나 하면 될 것 같이 생각들을 하지만 노상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태생이 농촌이라 잘 알고 있거니와 어려서부터 노동으로 잔뼈가 굵고 살이 굳어진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다. 가령 노동에 감내할 만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잠시 한때 노동자의 하는 일을 흉내는 낼 수는 있을지언정 직업적으로 오래도록 계속하여 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그렇거늘 황차 실체중이 10상관이 될까 말까 하고 뿔갱이 한 개를 둘러매면 연장 무게만으로 힘이 다 차지는 판판 약질이리요. 지나간 여름인데 이런 일도 있었다. 소위 애국반에서 강제로 마초를 하게 되어 나도 낫 한 가락을 빌려가지고 여럿을 따라 뒷맥간으로 올라갔다. 반장은 웃으면서 차라리 삭군을 하나 사서 대라고 하였으나 살 삭군도 만만치 않거니와 풀 한 너관쯤이야 못 뺄까 보냐고 선뜻 따라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가서 하자고 든즉은 마음과는 딴판이었다. 남들은 담배까지 붙여 물고 한담 잡담 하여가면서 힘 하나 안 들이고 슬쩍슬쩍하는 낯질이건만 순식간에 큰 한 동씩 필요한 분량을 해서 묶어서 척척 둘러매고 나서는데 그럴 동안 나는 남이 한 열에 한 깐이나 하였을까. 그러고도 낫에 한 곳, 억새에 두 곳, 도합 세 곳이나 손가락을 베어 철철 피가 흐르고 진실로 나에게는 너관의 마초를 장만하기란 웬만한 소설이 2간 무게가 나간다고 하고 너관짜리 소설을 한 편 쓰기보다도 더 영양 불급이로다고 홀로 한숨 지어 마치 아니하였었다. 게다가 우황 토지라고는 송곳 꽂을 자리도 없는 사람이 농사라니 애당초의 생각조차 부질없는 말이었다. 농사도 노동도 장사나 사무원도 그리하여 모두가 나에게는 능력과 자격이 붙이는 것이었다. 부득이 그 이외에 달리 소위 힘들지 않는 일로라면서 무어나 마차온 직업거리를 여새기지 아니치 못하였던 것이나 산농공상 다 젖혀놓고서 좀처럼 하염직한 것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자연 100번 1000번 궁리를 하였자 묘안은 나서지 않고 결국은 배운 재주가 그뿐이니 속절없이 소설이나 써먹고 마나보다 싶으면서 무연히 앉아 탄식할 따름이었다. 아이. 조반 후 일할 채비를 차리고 앉았는데 아내가 어린 놈을 안고 건너온다. 쓰다가 밀쳐둔 채 2번이나 그동안 기일을 어겼고 마침내 내일 아침으로 단단히 약조한 모사의 원고였다. 오늘 하루 잘 매달려 한 20매 더 써보태서 끝을 맞춰가지고 내일 아침 일찌감치 들어갈까 한 것이 또 방해가 붙는 모양이었다. 잡지사의 사정을 보아서보다도 원고를 가져다 주고 그 자리에서 고려 선화를 받아와야만 내일 모레 금음날 집세도 물고 초하룻날 배급살도 사고 하겠기에 실상은 내가 더 급한 판이었다. 이를 붙잡은 것을 보고 아내는 차마 어린 놈을 떠안기지 못해 하다가 이 댄번이나 가지. 하였더니 캘 때라야 혼대요 하면서 업고 갔다 오지요 한다. 아까 조반 때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말이 요새 철교 건너편 광주벌에서 고구마를 한참들 캐는데 2서너 관씩은 사가지고 건너와도 감시원이 말리지 않는다더라고. 어제도 여럿이 거서 사가지고 오고
오늘도 누구네 어머니, 누구네 아주머니에서 한 패가 간다고 하니 넉넉 한 3시간만 어린 놈을 데리고 놀아주면 따라갔다 오겠노라는 청이었다. 섣불리 야미 혐의나 받아 봉변이나 않겠느냐고 다지니 공정가격에 판다더라고. 고구마가 저지 알아보기 잘 나는 것은 그동안 몇 차례 광우리 장수한테 찐 걸 사 먹어보고 징험을 하였을 뿐 아니라 모자라기 쉬운 배급살에 약간의 보탬도 될 터이요 하여 구태여 막을 의사는 없었다. 그러나 막상 이 찬 일기에 어린 놈을 업고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 아이를 노상 온실의 꽃처럼 소극적으로 가꾸는 바는 아니었다. 옷 같은 것도 다른 집 아이에다 대면 10개 입히는 편이요. 일광과 대기를 많이 쐬어주어 저항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으로 기온이 한꺼번에 떨어져가지고 벼랑간에 겨울 날씨를 하는 이 추위에 여러 시간을 강벌로 나가 돌아다니기에는 피부나 기관이 아직 연하였다. 40에 처음 비로소 자식이라고 생긴 것이었다. 감기쯤 앓으면 어떠냐고 마음 한구석이라도 매양 범영커나 할 수는 없는 애물이었다. 어린 놈은 와서 안기겠다고 팔을 벌리고 보스대면서 그 알량한 냈다 소리를 질러 쌓는다. 그럴 적마다 새하얀 아랫니 2개가 해끗 웃고 한다. 유아에 처음으로 뾰족이 2개 나온 아랫니처럼 새로이 귀염스러운 것도 드물 것이다. 저 이빨 미워 어떡해. 일할 생각은 벌써 심리나 달아나고 웃음이 어느덧 빙글에 괴었다. 늘 웃는다. 꼬물꼬물 노는 양을 보고 있느라면 저절로 미소가 난다. 무어나 재롱을 부리면 무심코 허허 웃는다. 집안에서 별로 웃을 일이 없던 사람이 어린 놈 하나가 생겨나면서 웃음이 생겼었다. 웃음이 인생의 으뜸가는 낙일진데 웃음 없던 나에게 웃음이 생겼으니 정녕 복의 탄생이라 할 것이었다. 큰 걱정과 부담의 탄생인 것이야 더 말해 무삼하리요마는.